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81회차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는 챔스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 지난 회차 주말 EPL과 세리에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2월이 났습니다. 2월이 났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해축이 어렵게 들어오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하나하나 꼼꼼히 잘 살펴서 배팅 포인트 잡아볼 테니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카이라트 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입니다. 자, 카이라트는 직전 경기 코펜하겐 상대로 0대3 상황에서 후반 막판에 두 골을 몰아치며 따라붙는 모습은 고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비 조직력 붕괴가 패배의 원인이었고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주축 자원들이 다소 빠지는 상황입니다. 홈이지만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직전 경기 리그 일정에서 홈에서 대승을 3대 0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공격진의 득점 감각과 전반적인 컨디션은 지금 리그 일정에서는 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의 강세와 달리 챔스에서는 경기 운영과 수비가 조금 불안정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레알, 바르샤, 아스날 뭐 이런 강팀들을 만났다라는 거 이거 조금은 참작 사유가 존재합니다. 다만 주전 수비수가 이탈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챔스 첫 승이 없는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자, 카이라트와 올림피아코스 두 팀 다 파포스 상대로 홈에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 경기들을 척도 삼아서 배팅 라인을 잡는다면 체급 자체는 올림피아코스의 우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마킹을 아껴 간다면 저는 여기서 무승부 단일 마킹을 해주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때에 따라서 올림피아코스 승까지 병행해서 누르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경기긴 합니다. 다만 마킹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승만 누르고 넘어가도 됩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다음 경기는 인테르 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자, 인테르는 직전 경기 코모전 완승으로 선두권에 복귀를 했습니다. 리버풀전을 앞두고 체력 안배와 자신감이 조금 많이 차 있는 상태고 공격 템포, 수비 안정성 등 공수 밸런스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추가 부상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홈에서 기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 리버풀은 직전 경기 리즈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기세가 조금 꺾여 있고요. 살라의 언해피도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력에 대한 평가도 지금 그렇게 높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라의 언해피로 어수선해진 내부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상승세인 인터밀라 원정 경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인테르는 챔스에서 약팀들을 만나서 편하게 4승을 따냈고요. 리버풀은 약팀 상대로도 조금은 어설픈 경기를 보이면서 3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인텔의 공격력이 리버풀의 수비를 허물고 득점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예정된 수순이고 리버풀은 수비 불안을 공격력으로 상쇄를 해야 되는 경기인데 지금 홈 어드밴티지가 좀 있고 최근에 인터밀란의 기세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인터밀란 승 단일 마킹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경기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갈게요. 아탈란타 대 첼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클린시트를 포함했던 좋았던 흐름이 한순간에 붕괴가 됐는데요. 챔스에서는 의외로 호성적을 기록은 하고 있지만 팀이 좀 성적이 꾸준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아쉬울 수 있습니다. 자, 첼시는 직전 경기 본머스 상대로 0대 0으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승리 없는 상황에 경기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리암 델랍이 본머스전에서 경기 중에 부상을 입어서 오늘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도 악재고요. 챔스에서도 뭐 그렇게 첼시가 나쁘지는 않은데 원정에서는 승리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세가 수비 붕괴로 꺾인 아탈란타와 최근 공격이 무력해진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리암 델라까지 결장을 하게 된다면 첼시의 무딘창으로 아탈란타를 공략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경기는 전력 분석을 통한 승부 예측이 어렵고 경기가 좀 집중력 차이에서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싶은데 승무패 여기서는 본인의 취향껏 눌러주는 경기라고 보시고요. 저는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첼시가 이번 경기 본머스전 같은 좀 지지부진한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무승부 단일 마킹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슬라비아 프라하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승리 없이 기세가 꺾여있던 와중 클린시트를 동반한 승리로 분위기는 바꿔냈는데요. 다만 일관성 있는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슬라비아 프라하는 태플리체전 승리로 리그전 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홈원전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고 있는데, 다만 체코 리그와 EPL과의 레벨 차이가 좀 뚜렷하죠. 토트넘의 빠른 템포를 90분 내내 수비로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자, 챔스에서의 경쟁력은 당연히 토트넘이 강한 편이고요. 슬라비아 프라하는 승리가 없이 2무 3무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슬라비아 프라하는 선수의 후역습을 가지고 나올 것이 뻔한데 토트넘이 공격으로 빠르게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홈어드밴티지 체급 차이 그리고 직전 경기 승리로 인한 분위기 반등까지 이런 것들 생각한다면 저는 이 경기 토트넘 승 그냥 찍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PSV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PSV는 직전 경기 헤레멘 원정에서 2대 0으로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연승을 기록하면서 기세를 타고 있는 호벤인데요. 리그 격차를 생각하긴 해야 되지만 챔스 일정에서 리버풀과 나폴리도 홈에서는 잡아냈습니다.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페리시치가 빠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아쉽지만 기세가 상당히 강하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빌바오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하면서 공식전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좀 고질적인 문제가 다시 나타내는 모양새입니다. 요렌테아, 바에나 등 팀의 주축 자원들이 부상 이탈로 그리고 체력 이슈들이 지금 발생을 하면서 경기력이 조금 떨어진 모양새인데요. 이게 좀 이어지는 원정 3연전입니다.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자, 챔스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항상 보였던 호벤인데 최근에는 나폴리와 리버풀을 잡으면서 또 분위기를 반등을 시켰습니다. 최근 리그 일정 챔스 가리지 않고 쾌조의 기세를 보이고 있는 호벤인데 AT 마드리드는 챔스의 소속 원정에서 안 좋지만 원래 그렇게 원정 경기력이 좋은 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부상 이탈자들까지 겹치게 되면서 경기력을 기대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PSV 승을 과감하게 눌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AS 모나코 대 갈라타사라이의 경기입니다. 자, 모나코는 직전 경기 스타드 브레스트 상대로 원정에서 0대 1로 패배를 했습니다. PSG를 잡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퇴장당한 스타드 브레스트 상대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공수에서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컨디션 체크를 하기가 참 민망할 정도로 오락가락합니다. 자, 팀의 주축 자원들, 특히 발로군의 부상 이탈까지 유력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 홈이지만 고평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갈라타사라이는 직전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오시멘의 득점으로 삼성스포르 상대로 홈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뭔가 공수에서 삐걱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수의 부상 인원들과 징계 자원들로 스쿼드 구성을 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고평가하기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모나코가 지금 팀 내부적인 문제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발로군이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홈어드밴티지를 얘기할 가치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갈라타사라이 또한 경기력이 온전치 못하고 결장 인원들이 다수 있고 원정 경기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저는 무승부 마킹해주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기 정말 승무패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이기 때문에 취향껏 다른 마킹을 하셔도 되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7번 경기입니다. 유니온 생길로아주 대 마르세유의 경기입니다. 유니온 생길로아주는 직전 경기 헨트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최근 나쁘지 않았지만 타이트한 일정 속에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챔스 일정에서 강팀 상대로 보시게 되면 다소 좀 아쉬운 경기들을 보이고 있었지만 홈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약팀 상대로는 또 대응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자, 마르세유는 직전 경기 릴 원정에서 1대 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공수 집중력이 다소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자원들의 활약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호이비에르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원정인데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양 팀 다 직전 경기에서 빈공에 시달렸던 만큼 이번 경기는 얼마나 공격력을 회복하느냐가 관건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단순 경기력만 놓고 본다면 유니온 생길루즈가 조금 더 경기력은 나은 상황입니다. 마르세유는 체력 저하와 호이브르의 부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생길루아즈의 승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다만 마찬가지로 득점력 난조에 시달리고 있는 생길루즈가 뭐 공격력에서 메조지를 좀 못 졌을 때 무승부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경기는 단일 마킹을 한다면 승이고요. 유니온 생글루즈 승이고, 넉넉하게 가져간다면 승무까지 눌러주는 마킹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절반 왔고요. 좀 술술 왔죠? 이번에 정리 좀 잘 했는데, 나머지 절반 가기 전에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절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코펜하겐의 경기입니다. 비아레알은 직전 경기 헤타페전 2대0 완승으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부상 이탈자들이 발생했음에도 경기력은 상당히 좋은데요. 다만 챔스에서는 고작 승점 1점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이 경기력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승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비아레알이 이거 뭐 챔스를 그냥 대충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거는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펜하겐은 리그 일정에서 한 수 아래의 팀에게 0대2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리그 흐름조차도 좋지 않고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챔스 일정에서의 대응력도 크게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승점을 쌓은 카이라트는 상대가 너무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징계 결장으로 주전 미드필더가 결장을 하게 되고, 휴식일도 이번 경기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원정에서 기대값을 높게 갖기는 어렵습니다. 자, 챔스에서의 동기나 비아레알의 챔스 포기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분명히 이거는 레벨 차이가 좀 뚜렷한 매치업이고요. 무엇 하나 코펜하겐을 체크해줄 고평가 요소가 없습니다. 간결하게 비아레알 승 눌러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카라박 대 아약스의 경기입니다. 자, 카라바흐는 직전 경기 리그 일정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지라라는 팀을 상대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타이탄 일정을 동반해서 소화하다 보니까 실리 축구로 경기 리듬을 좀 바꾼 카라바흐인데요. 리그 일정과 유럽 대항전을 병행하면서 주전들의 체력 저하가 좀 뚜렷하게 보이고, 조직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약스는 직전 경기 포르투날스타트 원정에서 역전승을 기록하면서 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패 탈출한 상황에서 이거를 반등점으로 뚜렷하게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 경기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도 조금 아쉬움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챔스에서의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고 사실상 24강 진출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아예 그냥 챔스를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카라바흐 원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코펜하겐과 첼시도 승점을 온전히 가져가지 못했는데, 이유는 이동거리가 아제르바이잔으로 가는 게 너무 멀어서 이제 좀 부침이 있고, 아약스가 한두 골만 넣어도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카라바흐의 최근 템포가 안 좋지만 장거리 이동 여파로 고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약스가 오늘 베오스트의 부상 이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공격이 시원하게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카라바흐를 누르기에는 카라바흐의 체급이 그렇게 높다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레버쿠젠 대 뉴캐슬입니다. 레버쿠젠은 직전 경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에서 2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내용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불운이 따르면서 패배를 했고,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최근 흐름은 썩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챔스 등록이 안 된 선수들이 오늘 다수 결장을 하게 되고, 최근 경기력과 별개로 득점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 아우크스부르크전 패배 이런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최근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떻게든 결과를 좀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닉 포페를 포함한 주전 선수들이 다수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요. 원정에서 경기력 또한 뉴캐슬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고평가는 어렵습니다.
자, 현재 팀 에너지 레벨과 분위기만 놓고 보면은 뭐 뉴캐슬이 조금 더 좋은지 레버쿠젠이 뭐 이거는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다만 레버쿠젠은 결정력이 지금 부족하고 뉴캐슬은 원정이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 결과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승부패 다 찍어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마킹을 여기서 좀 여유롭게 쓰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누를 생각이 없어서 무승부 겐토로 찍어놓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벤피카 대 나폴리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피카는 직전 경기 스포르팅 리스본 상대로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팀 레벨에 맞지 않는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직력과 전개는 뭐 나쁘지 않은데 골 결정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스에서의 결과도 딱히 좋지 않기 때문에 뭐 홈에서 기대치를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나폴리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호일른의 멀티골 활약에 힘입어서 리그 3연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리그와 챔스를 병행 중인 상황에서 피로도가 상당히 높고 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로테이션 뎁스도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비 집중력이 완벽하지 않은데 벤피카 원정 일정이 좀 타이트한 휴식을 부여받은 상태로 가는 거라서 좀 다소 좀 힘든 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객관적 전력은 나폴리가 앞서긴 하지만 휴식일이 너무 타이트하고 벤피카의 까다로운 원정길 그리고 나폴리가 다수의 부상 이탈자가 있다는 점 이런 거 생각한다면 나폴리 승 마냥 누르기 분명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나폴리 승무 추천드리고요. 간결하게 나 아껴간다라고 하시면은 무승부만 누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나폴리 승이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승무 같이 눌러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12번 경기입니다. 클럽 브레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자, 클럽 브레는 직전 경기 신트트라이던 상대로 패배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최근 내용과 별개로 결과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꺾인 흐름을 전혀 반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부족하고 반대로 수비는 너무 헐거운 상황인데 선수단의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홈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아스날은 직전 경기 빌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실점하면서 역전패를 했습니다.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지만 마지막 집중력 싸움에서 좀 밀렸는데요. 최근 센터백들이 줄부상 이탈을 하면서 수비 라인이 많이 흔들리고 있고 타이트한 일정 속 수비 로테이션이 빡빡하다 보니 체력 저하가 발생한 선수들이 다수 보입니다. 마냥 아스날을 고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 양팀 모두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와 결정력 부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기본 체급차가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우세를 볼 수 있습니다. 클럽 프리에는 최근에 리그 중하위권 팀들에게도 3골씩 먹히면서 패배를 좀 하고 있는 만큼 아스날이 수비가 불안하다 해도 공격력으로 찍어 누를 공산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식일도 오랜만에 조금 부여가 됐기 때문에 아스날 승 꽉 하고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빌바오 대 PSG의 경기입니다. 빌바오는 직전 경기 A팀 마드리드 상대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답답한 모습이고요. 다수의 부상 인원에 추가 부상자들이 발생을 했고 주전 수비수 파레데스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을 하는 만큼 홈이지만 고평가 어렵습니다. 자, PSG는 직전 경기 렌 상대로 홈에서 5대0으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답답한 경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랜만에 화끈한 경기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올렸고 하지만 이번 경기는 최근에 주전 선수들이 부상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 수비수 루카스 페르난데스가 퇴장 징계로 오늘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주축 자원들의 이탈 속에서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마냥하긴 어렵습니다. 자, 양팀 맞대결 시에 체급만 생각하면 PSG가 우세하겠죠. 양팀의 수비력을 얘기하기에도 이번 경기는 양팀 다 빠지는 수비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체급만 놓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PSG 승을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인데 다만 빌바오가 지금 챔스에서 겨우 한번 이긴 게 카라바오 상대로 홈에서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빌바오의 챔스 대응력이 얼마나 높냐라고 하면 저는 전혀 높지 않아 보이고요. PSG가 직전 경기 대승을 기록을 했는데 최근에 공격력이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는 말할 게 없기 때문에
수비로 버텨야 되는 빌바오가 온전히 무실점으로 버티는 건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빌바오 승을 배제하고요. PSG 승, 무, 뭐 동시에 눌러주고 뭐 이건 넉넉하게 갔을 때고 난 타이트하게 가겠다. PSG 승을 우선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셀타비고 상대로 충격 패배를 했습니다. 19년 만에 셀타비고전 패배고요. 경기 중에 밀리탕이 또 부상을 당해서 이탈을 했습니다. 수비진이 초토화된 상황이고 감독의 거치 문제까지 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내고 싶다 해도 주전 수비수들의 줄부상 공백과 지금 몇몇 선수들의 태업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홈이지만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긴 어렵습니다. 자, 맨시티는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오랜만에 클린시트를 동반한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홀란드 의존을 벗어난 필포든, 그바르디올, 후뱅디아스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다는 부분이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 다만 원정에서의 경기력이나 직전 경기에 이 기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번 시즌 맨시티의 기복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 시즌 저는 관통하는 빅매치 중 하나라 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경기 패배하면은 알론소 거의 잘린다라고 얘기가 지금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번 레알 마드리드를 원정에서 잡아낸다면 기복이 있다라는 이 평가를 온전히 본인들의 분위기로 잡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제 살얼음판 경기라고 보는데 실제적인 경기력만 놓고 판단을 한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휴식일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수비에서 부상 인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쿼드 구성도 지금 안 되는 지경입니다. 맨시티가 직전 경기 보여줬던 선더랜드전 밸런스를 보여준다면 원정일지라도 저도 맨시티가 이긴다라고 보고 맨시티 일반 승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모든 경기를 일단 코멘트를 해봤고 승무패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도 보고 저런 방송 보고 나의 감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분석의 영역에서 한번 접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가면 좋으니까 일단 경기 내적인 부분들을 쭉 한번 읊어봐 드렸습니다. 자,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